항공기, eVTOL 분야의 선두주자죠. 조비 에이비에이션. 이 회사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새로운 생산 시설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공식 명칭은 조비 오하이오, 줄여서 JMO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조비의 핵심 항공기, 그 S4 모델에 들어가는 중요 부품이죠. 프로펠러 블레이드를 직접 생산한다고요. 근데 그냥 공장 문 여는 행사에 그 지역 유력 정치인까지 참석했다는 걸 보면 이게 뭔가 좀 더 큰 그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JMO 설립은요, 조비라는 회사 자체에도 물론 큰 의미가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이 eVTOL 산업 전체, 그리고 또 데이턴이라는 도시의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 라인 하나 늘렸다, 이걸 넘어서는 여러 전략적인 계산들이 좀 보이는데요. 오늘 그 여러 격의 의미들을 하나씩 좀 풀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제일 큰 그림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왜 조비가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많고 많은 곳 중에 왜 하필 오하이오, 그것도 데이턴에 이런 대규모 생산시설을 열기로 했을까요? 이게 회사 전략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연구개발 중심에서 이제 본격적인 양산체제로 넘어가겠다는 일종의 선언이죠. 지금까지 조비는 아시다시피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시제품 만들고 시험 비행하고 이런 연구개발에 집중해 왔잖아요. 근데 이 JRMO 설립은 이제 정말 만들어서 팔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여러 부품들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가장 좀 예민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프로펠러 블레이드, 이걸 다른 회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생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프로펠러 블레이드요.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그걸 꼭 직접 만들어야 했을까요? 전문 협력 업체에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주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왜냐면요, 이 프로펠러 성능이 결국 eVTOL 항공기의 비행 소음, 그리고 에너지 효율, 또 전반적인 비행 안정성, 이걸 다 좌우하거든요. 특히 도심 상공을 날아다녀야 할 비행기한테는 이게 정말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조용히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소음 문제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자체 생산한다는 건 단순한 비용 절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걸 이제 소위 수직 통합, vertical integration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조비가 경쟁사들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높은 품질 기준으로 또 핵심 기술이 밖으로 새어나갈 위험 없이 양산 체제를 갖추겠다는 아주 강력한 승부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품질 관리, 기술 보안, 생산 속도, 이 세 가지를 다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품 만드는 걸 넘어서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양산 속도까지 끌어올리려는 핵심 전략이군요. 승부수라는 표현이 딱 와닿는데요. 근데 장소 말인데요. 왜 하필 데이턴이었을까요? 캘리포니아에 R&D 허브가 있는데 거기랑은 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냥 땅값이 싸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뭔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소식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데이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데이턴. 라이트 형제. 그렇죠. 바로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개발하고 또 성공적으로 날렸던 곳. 말 그대로 미국 항공산업의 요람입니다. 조비는 이 역사적인 상징성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거죠. 이건 단순히 공장 부지를 골랐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항공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전기 항공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또 매력적인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이상이에요. 와, 뭔가 과거의 혁신 에너지를 현대의 첨단 기술로 이렇게 연결시키려는 시도 같네요.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이게 데이턴 지역사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상징성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실질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죠. 아까 그 개소식에 지역 대표 정치인이 참석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정치인이 사실 오랫동안 데이턴 지역의 항공우주 산업 부흥을 위해서 애써온 인물이거든요. 그분의 참석과 또 지지 발언은 단순한 축하 인사를 넘어서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들, 예를 들면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연구개발 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대학이나 기술학교랑 연계해서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후속 조치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데이턴 씨 입장에서는 이 JMO 유치가 그냥 공장 하나 들어서는 게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릴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아, 지역경제 부흥 프로젝트군요. 그렇죠. 데이턴 주민들한테는 와, 우리 도시에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최첨단 전기 비행기가 만들어진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야, 과거의 영광이랑 미래 기술이 한 도시에서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그림이네요. 지역 사회랑 같이 성장하는 모델로서도 의미가 크겠습니다. 그럼 다시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돌아가 볼까요? 프로펠러 블레이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셨는데 기술적으로 이게 얼마나 까다롭길래 조비가 직접 만들기로 했을까요? 네, EVTOL은 개국 도심 상공을 그것도 아주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해야 하잖아요. 이게 사실 상용화의 가장 큰 기술적인 허들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 프로펠러가 단순히 비행체를 공중에 띄우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소음 수준하고 에너지 효율을 결정짓는 아주 정밀한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예를 들면 그 블레이드의 아주 미세한 각도 변화, 또 표면의 공기역학적인 곡률 설계, 사용되는 복합 소재의 종류나 강도, 그리고 여러 개의 블레이드 간의 무게 균형 같은 것들을 거의 나노그램 단위까지 정밀하게 맞춰야 해요. 나노그램 단위요? 와. 네, 이 중에 하나라도 약간 틀어지면 소음이 확 커지거나 배터리 소모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극도로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거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한 기술이군요. 그래서 이걸 다른 데 맡기는 대신에 JMO에서 직접 만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들이 생기는 건가요? 가장 큰 이점은 역시 속도하고 품질 제어입니다. 설계팀이란 생산팀이 바로 옆에서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피드백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비행을 하다가 뭔가 개선점을 발견했다. 그러면 즉시 생산 라인이랑 소통해서 설계를 바로 수정하고 새로운 시제품을 몇 시간 아니면 며칠 만에 다시 만들어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게 바로바로 되는군요. 네, 만약 이걸 외주를 줬다면 이런 빠른 반복 개선, 이터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설계 변경 요청 보내고 만들고 받고 테스트하고 몇 주, 몇 달에 걸릴 수도 있는 일이죠. 이런 빠른 개발 속도 그리고 높은 수준의 자체 품질 관리, 이게 결국에는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FAA, 미 연방항공청의 형식 인증 과정을 통과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인증을 받느냐가 EVTOL 시장 선점의 핵심인데 이 JMO가 바로 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발 속도, 품질,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인증까지 다 염두에 둔 포석이군요. 듣고 보니까 조비가 JMO 개소식 전후로 내놓은 메시지들에서도 뭔가 좀 비범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트위터에 올린 그 문구 Get used to it. Exciting times ahead. 이게 앞으로 이런 소식에 익숙해지세요. 흥미진진한 미래가 올 겁니다. 이 정도 의미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한 홍보 문구 이상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그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 문장은 그냥 단순한 자축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번 JMO 설립은 우리가 앞으로 보여줄 협력의 시작일 뿐이다. 조비가 계속해서 선보일 놀라운 성과들에 시장과 대중은 이제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과 확신을 표현하는 거죠. 그냥 시작일 뿐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 주도권 확보의 출발점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또 공식 보도자료에서 썼던 표현 중에 Writing the next chapter of aviation history in Ohio. 그러니까 오하이오에서 항공 역사의 다음 장을 쓰고 있다는 표현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자신들을 그냥 새로운 항공기 만드는 회사, 이 정도로 규정하는 걸 넘어서서 라이트 형제의 유산을 정통으로 이어받아서 항공 역사를 새로 쓰는 혁신자이자 계승자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이런 강력하고 상징적인 메시지들은 투자자들한테는 확신을 주고 정부에게는 지원의 명분을 만들어주고 또 잠재 고객들한테는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주는 아주 다각적인 효과를 노린 매우 계산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회사의 비전과 자신감을 담은 아주 치밀한 메시지 전략이었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이제 공장은 문을 열었고 프로펠러 생산도 곧 시작될 텐데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조비의 행보에서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까요?
이 야심찬 계획이 정말 순조롭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지표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네, 앞으로 이 JMO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실제 생산 속도하고 초기 품질 안정성입니다. 계획대로 첫 해에 목표한 수량만큼의 프로펠러 블레이드를 일관된 고품질로 찍어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초기 생산 수율, 이걸 얼마나 빨리 안정시키는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좀 차질이 생기면 전체 상용화 일정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품질이 중요하겠네요. 둘째는 FAA 같은 항공당국의 생산 인증 절차 통과 여부입니다. JMO에서 만들어지는 부품하고 그 생산 공정 전체가 FAA의 아주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증을 받아야만 상호분항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고 또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는 과정이에요. 아, 인증 절차가 또 남아있군요. 네. 셋째는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연계 성과입니다. 특히 데이턴 지역에 숙련된 기술 인력을 얼마나 채용하고 또 지역 대학이나 직업학교와 협력해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약속했던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인력 양성 효과를 실제로 보여줘야 장기적인 지원과 협력을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 넷째는 수직 통합 전략의 추가 확장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프로펠러 블레이드에 집중하지만 앞으로 항공기 동체라든지 배터리 시스템, 전기 모터 같은 다른 핵심 부품들까지 오하이오 제이오모나 아니면 그 근처 시설에서 자체 생산하게 될지, 즉 이 수직 통합 전략을 어디까지 그리고 또 얼마나 빠르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조비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가늠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4가지 포인트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생산 속도와 품질, FAI 인증, 지역사회 연계 성과, 그리고 추가적인 수직 통합 확장 여부. 이 지표들을 꾸준히 좀 지켜보면 조비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 조비의 데이턴 JMO 설립은 단순히 생산시설 하나를 추가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연구개발 단계에 좀 머물러 있던 스타트업이 이제 본격적인 상용 제조 기업으로 변모하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자 굉장히 전략적인 행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기술적으로는 eVTOL의 핵심 성능과 직결되는 그 프로펠러의 설계, 생산, 품질 관리를 완전히 자기들 손에 넣는 거고요. 산업적으로는 한때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면서 좀 침체됐던 미국 중소부 제조업 지대의 첨단 항공우주기술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정치경제적으로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역사회와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모델을 만드는 좋은 사례가 될 잠재력이 크고요. 역사적으로는 항공산업의 발상지에서 차세대 비행시대를 연다는 아주 강력한 상징성까지 확보하게 된 거죠. 그야말로 데이튼에서 비행의 역사가 다시 쓰여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과거와 미래, 또 기술과 역사, 산업과 지역사회가 한 곳에서 이렇게 딱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네요. 오늘 덕분에 조비의 JMO 설립,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의미들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의 비행을 성공시킨 바로 그 땅 위에서 이제 조비가 전기 동력으로 하늘을 나는 완전히 새로운 비행기의 핵심 부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튼처럼 과거의 특정 산업의 중심지였던 곳이 가진 어떤 역사적인 상징성,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숙련된 노동력 기반, 또 지역사회의 강력한 지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첨단 기술 제조업을 성공적으로 부활시키는 이 모델이 과연 다른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유효한 성공 방정식이 될 수 있을까요?